약간 기울어졌어요. 네, 맞아요. 기울어졌어요. 저도 보여요. 크림을 안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빗질을 해줘도 털이 남아돌아요. 근데 이거는 털이 남아도는 개념이 아니에요. 떡져요, 떡져.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런 거? 수염. 네, 이런 거는 촉각모라고 해서 신경 있는 쪽까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몸 따라서 있는 겉털이 있고, 겨울철 되면 안에 히트텍이라던가 솜털이 들어가 있는 점퍼를 입잖아요. 고양이들도 겨울철 되고 추운 계절로 가게 되면 겉털을 싹 가르면 안에 이렇게 겉털에 숨겨져 있던 밝은 색깔 이 솜털 보이십니까? 요 솜털이 여름철에 비해서 엄청나게 빡빡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안 춥기 위해서 이렇게 속털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털이 좀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우리 집 고양이 약간 부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다. 애기씨 꼭 고구마 구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속이 노란 호박고구마의 속살 부분이다. 합사시도 1년째인데 아직도 서로 하악질하고 가까이 있음 싸우는데 설 정리하게 냅둬야 할까요? 오래 걸려도 천천히 진행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대면대면한 시간이 있지만 가끔 하악질하는 정도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눈만 마주치면 번개가 쫙쫙쫙쫙쫙 눈 깔아 시도 때도 없이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는 합사 교육이 완전 처음부터 우리 집에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교육을 하시는 게 맞고요. 대면대면한데 하루에 꼭 서너 번은 때리고 하악질하고 물고 으렁거리고 이런 부정음 소리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격리는 아니지만 그때그때, 사모님과 애기씨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지금 박스에 들어가 있고 아빠가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지만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가까이 있지만 서로 그냥 불편해하지 않을 때 간식 보상을 하면서 하루에 한두 번 친해지길 바라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아기 때 다리가 안 좋은 상태로 구조된 녀석인데 오늘 어깨 탈구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전반적으로 저성장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케어를 해줘야 될지, 현재 시점에서 고양이들이 얼마나 활동성이 괜찮은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야생에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한 이런 공간을 제공했을 때 이 친구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신체 활동의 영역, 능력은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고양이들 중에 어렸을 때 다리 다치는 경우 많아요. 구조된 친구들 중에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이렇게 깔리거나 아니면 가끔 뱀 물림, 멋 모르고 뱀 이렇게 했다가 물려가지고 괴사되거나 해서 다리를 이렇게 어깨까지 절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리 3개로 생존을 해야 되는데 다리 3개가 됐을 때 이 고양이들이 실내 생활에서 많이 불편해하느냐? 사실은 사냥놀이도 재밌게 하고요. 수직 공간도 잘 올라가고요. 배변 배뇨 활동도 잘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 친구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어떻게 할지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고양이들처럼 똑같이 대해주면 정말 실내 공간에서는 충분히 만족하고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그래도 잘 지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보호자분이 걱정할 상황이 생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초를 뜯어먹고 토하는데 화초를 치워야 되나요? 지금 당장 치우세요. 아레카야자. 치워. 많이 드셨죠? 애기씨. 애기씨가 죽였잖아요. 저희 집에 아레카야자가 그냥 캣그라스처럼 사용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요. 고양이들 중에 관심 있고 뜯어먹는 걸 되게 즐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든 고양이가 그렇진 않습니다. 사모는 화초가 있어도 관심 없어요. 근데 애기씨는 화초가 있으면 뜯어먹는 걸 좋아해요. 야생성이 좀 많이 남은 고양이일수록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레카야자는 독성이 없어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화초지만 많이 뜯어 먹어서 위장관 자극이 되고 구토를 계속 유발한다는 거는 이 친구들은 위가 이파리 때문에 많이 헐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계속 자극을 주고 이 친구들의 건강을 마이너스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화초도, 아무리 좋은 캣그라스도 많이 먹고 많이 토하면 빈도수 조절을 해야 되고 고양이한테 직접 노출을 줄여야 될 수 있다. 총 3, 4시간 정도 기차를 타야 되는데 머시기 약을 먹으면 안정제, 안정제. 약 기운이 얼마나 가나요? 안정제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가바펜틴이라는 성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트라조돈이라는 성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2가지 약물 다 온셋 약을 먹어서
혈중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됐을 때를 맥스 농도로 봐요. 그때서부터 이 혈중 농도, 이 약의 농도가 점점 떨어져서 8시간째가 되면 거의 없어집니다. 이 피크에서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이 약효가 몸에서 안정감을 유지하고는 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기차 이동 시간이라면 사용하시면 너무 좋죠. 일주일 간격으로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하루에 3번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먹고 8시간 후면 농도가 다 떨어진다. 단 모든 약은 대사를 거쳐서 배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 신장 기능, 특히나 신장 기능이 아주 건강한 친구들은 하루에 3번씩 먹어도 상관이 없고, 우리 집 고양이가 신장이 약해서 관리를 해야 돼,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 이상이야, 이런 경우에는 3번까지 쓰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번에 먹였을 때 깰 때 비틀거리고 과잉 식욕이 오는 거를 보고 나니까 먹이고 싶지가 않으시대요. 근데 이게 고양이를 위한 걸지 아니면은 진료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걸지. 동물병원은 특히나 고양이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미 긴장과 공포심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줄여줄 수 있는 게 안정제고, 그리고 그 안정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부작용 중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의 모습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에 가서 긴장되고 거기서 이제 달달 떨고 이런 상황보다는 고양이에게 훨씬, 인도적인 건 약간 사람 중심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묘도적? 묘도적이다. 고양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값, 동물병원 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안정제 논문 쓰신 분은 날마다 아침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해 전 세계 고양이 수의사회 학회지에서 가바펜틴과 항불안 효과에 대해서 논문 발표를 하신 분은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임상수의사회에서 퍼블리시되는 여러 가지 그 저널들이 있어요. 근데 가바펜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냥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바펜틴은 그 전에 신경진통제로 사용을 했지만 안정제로서의 이런 효과와 어떤 용량이 확인된 이 과정이 고양이 수의 임상학에 있어서 최근 60년 중에 게임 체인저다. 수의사에게 행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정말 고양이한테 큰 행운입니다. 첫째 1년 2개월 된 아가가 자꾸 뺏어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먹으라고 둡시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생각해봐요. 나는 맨날 그냥 김치 반찬에다가 맛있겠다. 동생은 막 소갈비찜 맨날 해줘. 그것도 맛있겠다. 그러면 얼마나 좀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많이는 말고 그래도 동생 줄 때 조금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란히 이렇게 먹을 걸 주고 여기 많이 여기 조금, 또는 여기 맛있는 거 주고 여기는 맛없는 거 주면 먹다가 딱 이렇게 봐요. 상대방이 먹는 거를 이렇게 딱 일어나서 이렇게 봐요. 쟤는 왜 저런 거 먹어?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발생하고 못 참는 친구들은 가서 뺏어 먹습니다. 그럼 보호자들이 뭐라 그러냐? 야, 네가 먹고 얘는 얘 거 먹어. 그런 게 어딨어요. 왜 얘만 맛있는 거 주냐고, 나는 왜 안 주냐고. 처음부터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각자가 각자 것을 먹는 게 관계를 가장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왜 나는 조금 줄까 쟤는 많이 준 것 같아,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항상 서로 먹는 소리가 안 들리고 서로 얼마나 남았는지 안 보이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다. 평소에 고양이가 저랑 같이 자는데 이번에 기숙사에 들어가게 돼서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집에 없으시대요. 근데 집에 없을 때 고양이가 문 앞에서 한두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기숙사 나오세요. 기숙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하라고요, 고양이한테. 그쪽이 기숙사 갔으니까. 근데 이거는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매일 밤 엄마랑 같이 자던 애야. 근데 엄마가 갑자기 일주일에 5일은 지방 출장 가서 집에 못 온대. 3살짜리 애한테 이걸 설명하기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정도 지능이 되지 않는 우리 고양이들에게 이걸 차근차근히 설명해서 납득시킨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부재 상태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2인자를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 대체자. 애정 2인자. 우리 집 고양이가 한 사람에게만 애착 형성이 너무 강하게 돼 있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하고 관계성이 그만큼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셔도 너무 예쁘다고 그 표현 다 하지 마세요, 제발. 어차피 일주일 내내 같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오셔서도 좀 무던하게 대해주시고 평소에 오히려 기존의 2인자가 이 고양이와 관계성을 맺을 수 있도록 간식도 꼬박꼬박 주고 사냥놀이도 꼬박꼬박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오늘 커뮤니티에 댓글에 너무 웃긴 거 있었는데 수의사쌤들이 보호자 앞에서는 점잖게 말하고 돌아서면 뒤에 가서 막 둥기둥기하고 그러는 거 진짠가요? 진짜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요. 첫 줄인가? 둘째 줄까지 보고 뭐야 또 수의사들 또 뭐 때문에 욕먹고 있는 거야? 라고 딱 봤는데 밑에 보면서 그렇긴 하지. 고양이들은 좀 덜 하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은 오면은 막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의 10년 전에는 리트리버 진료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와 지금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막 희뇨를 보는 거야. 좋아서? 반갑다고. 고양이들은 저를 보면 희노애락에 노만 있거든요. 걔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한테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반갑다고 하구나. 그러니까 이 수의사들도 신나가서 막 이렇게 안기는 친구들 오면 뒤에서 사심 막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맛에 수의사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양이 진료 보시는 분들하고 강아지 진료 보시는 분들 성향이 완전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애기 씨 등 좀 닫아주실 수 있나요? 11월 4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저는 한 살을 먹었고 저희 집 고양이들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노화 기준으로 보면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거겠죠. 네. 저희에게 짧은 시간이 고양이들에게는 더 짧게 지나가고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게 야속하지만 뭐 중요한 거는 순간순간들에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시간을 만끽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보라고 하셨나 봐요. 여러분이라고 하려다가 잠깐 이 말이 헛나와가지고 시원하게 여보! 여보세요! 여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